미디어 탈곡기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처음에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언론개혁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다들 맨 나중 순위로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회원들 그 행사 때는 아마 활동가님들은 또 그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네. 사실 우리 미디어 탈곡기의 열혈 애청자 중에 한 분이시죠. 댓글도 굉장히 자주 남겨주시고 특히 빵뉴스에도 되게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셔요. 네. 그래서 뭐 미디어 탈곡기나 아니면 빵뉴스 보면서 어떤 들었던 생각 있으시면 관심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회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많이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댓글이라도 많이 써주고 뭐 이렇게 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그래야 회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선이라고 하면 좀 그러려나요? 그러니까 좀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입하고도 많이 안 들었는데요. 가입하고 나서 몇 달간은 많이 안 듣고 신입 회원 이후부터 아마 제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 주입식으로 막 미디어 탈곡기. 아니 뭐 그날 그랬어. 미디어 탈곡기 듣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강압에 못 이겨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듣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안 하고 있다가 내가 회원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회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미디어 탈곡기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처음에 인상 깊었던 거는 그 활동가님들께서 유치 광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 유치 광고 껌껌이마다에 다 빵빵 터졌어요. 그래서 이거 다 이정일 PD의 그 천재적인 그 카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드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걸 듣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야? 되게 미스테리한 일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막 스카이캐슬 흉내낸 것도 거기서 진짜 집에서 혼자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하면서 되게 많이 좀 그러니까 그거에 되게 재미를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그 빵뉴스 전에 이제 그 프레임 체크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레임 체크는 차장님께서 계속 해야 될지 말지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댓글인가에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적은 게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그 길이가 딱 듣는데 그러니까 지루함도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장면이 넘어가면서 요약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레임 체크는 좀 사람들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페북에 링크는 하지만 제 페북을 많은 사람들이 안 봐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 막 그걸 하는데 주변에는 그냥 이슈니까 한번 보면 되게 쉽다고 하면서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프레임 체크는 그냥 간단 명료해서 좋고 빵뉴스는 처음에 터졌어요. 1분에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컨셉 좋았죠. 네, 컨셉이 너무 좋았고 저는 NG 장면이 너무 웃긴 거예요. 처음에. 근데 요즘에는 NG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 NG를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1분 안에 이제 끝내는 수준으로 됐기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실력이 쌓였으니까 NG가 안 나서 NG가 없어서 NG가 없으니까 너무 이거 심심한데. NG는 우리 미디어 탈곡기가 장난 아니게 많은데 다 감추죠 제가. 그래서 안 돼. 그러면서 하나하나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저는 되게 신선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유튜브 방송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진짜 이슈에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요, 저도. 근데 뭐 저희도 늘 우리 며칠 전에 이제 동영상 관련해서 그러니까 홍보 관련해서 회의하면서도 계속 말하지만은 정말 그냥 인기가 있으려고 작정하면 또 어떻게 조금 더 꼼수? 그러니까 그 어떤 어뷰징 기법 이런 것을 이용하여 우리도 좀 더 화제가 되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정말 민원연이 해야 될 그 의제를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인기가 있으려고 무리수를 둔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도를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선생님들도 저희 대표님이나 정책위원 오래된 이사분들도 그렇고 다 그게 확실하게 생각이 있고 또 민원연은 미디어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모든 이 소식지와 이런 거 전반을 회의를 하고 뭐 방향성을 잡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회에서도 프레임 체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반응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빵뉴스는 아이디어를 그렇게 1분만 하는 그건 어떠냐 뭐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해서 일단은 올해의 내용을 좀 저희도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올해 이제 그 총선 이후에는 완전히 또 새롭게 한번 짜볼까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이 미디어 탈곡기도 영상화를 하려고 지금 계속 이정일 PD를 괴롭히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든 생각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을 더 많이 뽑고. 왜냐하면 해야 될 아이디어가 어제 우리가 회의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 거지? 그래서 하겠다는 게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자기가 할 것도 아니면서 뭔 아이디어는 이렇게 많이 내? 내가 이거 도저히 자기가 몸을 무슨 분신술을 하지 않으면 못할 일인데 아이디어는 참 정말 많이 냈어 다들.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하는데 이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혼자서 나도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눈 감고 회의하는데 나도 다 알아요. 나도 그런 거 하고 싶고 저런 거 하고 싶고 나도 그런 게 20개 있어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큰 단체가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하겠다는 게 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도 아닌데 네. 당당하게 돈 좀 넣어주세요. 이러고 큰 단체가 되어야겠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미디어가 그러니까 민원연이 내고 있는 빵뉴스나 미디어 탈곡기나 또는 뭐 웹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남들 것보다 충실하게 그렇게 계속 끝이지 않고 그러니까 뭐랄까 멈추지 않고 가면 언젠가는 네. 우리 진심이 닿지 않을까. 뭐 이게 대박이 나진 않겠지만 저희 모임 같은 데서도 이제 막 뭐 이렇게 같은 뜻으로 모여든 사람들이니까 하는 얘기가 좀 다 비슷하잖아요. 네네. 근데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 정치가 개혁이 돼야 한다 막 얘기를 하는데 언론 개혁은 저는 언론 개혁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다들 맨 나중 순위로 갖다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만약에 언론이 조금만 더 바른 길로 갔으면 사실 조국 사태나 그런 것도 그 예전에 문제가 많았던 사태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라는 얘기를 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절실히 이번에 더 많이 느꼈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할 일이 정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힘이 더 많이 필요하다. 회원님들도 더 많이 필요하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한 거는 회원님이 우리 회원 캠프에 왔을 때 남편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난 너무나 멋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남편이요? 뉴페이스 누구지? 그러니까 부부인지 몰랐던 거야, 나는. 저분은 누구지?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남편분이라고 막 그래서 언제 만나가지고 언제 그렇게 됐어요? 갑자기 이런 사적인 얘기나 너무 궁금하거든. 원래 새 사람을 만나면 그게 제일 궁금해. 그렇죠. 네. 세상 이렇게까지 사적인지 재미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저희 모임에서 만났어요. 일단 모임 팬클럽 모임에서 만나서 결혼한 지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진짜요? 그래서 그렇게 스윗하구나. 그러면 저희 스윗하지는 않아요. 아니야, 우리가 보기에 느낌이 오거든. 내가 귀신 같은 저희 회원 가입하기 얼마 전, 불과 몇 달 전에 그렇게 결혼하시고. 네네네. 네, 저도 사실 결혼 그러니까 네. 뭐 두한 활동가님이나 유민재 활동가님은 제 나이를 아시겠지만 제가 나이가 적지는 않아가지고요. 그리고 결혼에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뭐 저도 살아온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힘들게 사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모임에서 만나면서 그 모임의 자원봉사를 제가 좀 많이 했어요. 마포에 있다 보니까 많이 하면서 자원봉사 같이 활동하는 그 활동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나이가 다 차서 만나가지고 쇼윈도 부부라고 하죠.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런 거 촉이 좋아요. 근데 우리 남편하고 나 보면은 진짜 저 집은 경제 공동체구나 이렇게 딱 보이거든. 근데 여기는 딱 보니까 스윗한 거야. 저 집은 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스윗하네 부부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신입 회원 날 이제 저희 정찬미 회원님하고 같이 앉았잖아요. 신랑하고 좀 신랑들끼리 비슷한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리고 정찬미 회원님도 그 신랑이 2살 어리다 그러시더라고요. 박민주 회원도. 네, 그럼 저도 이제 2살 어리거든요. 네. 근데 여기 또 능력자들 아니 능력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배울 점은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부적인 면에서는 저보다 머리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생활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시는 생활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살아보니. 그래서 공부적인 거는 제가 모르는 그러니까 이슈 같은 거 제가 모르는 것도 되게 많고 제가 연도나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거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슈에 그냥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처음에는 저 사람은 뭘 공부를 했길래 저렇게 물어보면 다 나오지 했는데 원래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전에. 그래가지고 좀 그런 면에서 대화하다가 좀 맞아가지고 결혼까지 갔습니다. 남편분도 언론 문제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면? 예, 근데 저보다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뭐 이렇게 어디 가는 데 있으면 제가 그냥 임의로 시간 비워두라고. 시간 비워두라 그러고 데리고 나오고 이제 그렇게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갔는데 딱 앉았는데 앞에 두 부부가 딱 앉아 계시는 거야. 저희 많이 하시는구나. 네. 이렇게 손 흔들면서 그날 저희는 그 차례표를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2부 시작할 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처장님이 딱 나오니까 막 앞에 가지고 막 이렇게 반가운 마음에 막 아는 척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처장님 나오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나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서로 그렇게 알아보고서 왜냐면 센터에 딱 앉아 계셔가지고 저희가 좀 일찍 갔어요. 앞에 앉고 싶어가지고. 제가 미리 들은 게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서 사람 꽉 찼어. 그래서 와 그랬더니 저분들이 아침 일찍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대단, 정말 저리톡에 그 팬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가운데에서 딱 앉아있어. 저 사람 새벽에 왔구만 또 내가 이렇게. 아니요, 저희는 새벽에는 아니고 아침에 갔어요. 아침에. 근데 물어보니까 새벽에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항상 저희보다 더 빨리 가서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사실 저리톡이 뭐 저희랑 막 무슨 대단한 인연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저리톡에 오신 그 많은 사람들이 어찌됐든 언론 문제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해서 잠재적 내 회원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아니지만 맞아요. 나는 계속 이분들을 위해서 열과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저리톡을 보다가 민원연도 가입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저리톡에서 민원연으로 아마 가입하신 분들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네. 그거 보시고 이제 뭐 저를 알았다 이런 분. 왜냐면 이 팟캐스트는 안 보다가 그 방송을 보고 보시는 분들도 가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무처장님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요. 아니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자꾸 많이 나왔다고 그래. 제 기억에도 저희도 1회부터 계속 봤었거든요. 꾸준히. 근데 최욱 씨가 그렇게 얘기해서 사무처장님이 그렇게 많이 나오셨나? 그죠?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최다 출연자라고 하니까 그 정현주 사장님은 뭐였지? 최다 출연자가 아니고 최고 출연자잖아요. 그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최고령 출연자냐고 나는. 그래서 근데 그런 자리에서 딱 또 이렇게 방청하고 있는데 사무처장님 딱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회원 활동을 해서 얻는 기쁨이구나. 거기다가 또 끝나고 줄 서 있는데 조선희 활동가님이 회원님 하면서 막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오셨냐고 어디 앉아 있었냐. 근데 뒤에 앉아 계셨더라고요. 조선희 활동가님. 나는 선희 씨는 못 봤어. 보이지도 않았어. 거기서 이렇게 두리번 했거든요. 근데 저는 방송이 나중에는 좀 약간 그 저리톡이 끝난다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시득해가지고 그날 방청객에서도 막 되게 웅성웅성 많았었어요. 그죠? 그 잠깐 쉬는 타임이에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에만 그냥 보고 두리번 어수선을 떨었습니다. 자, 그럼 또 수다를 그만 떨고 마지막으로 민원연에 그래도 바라는 점 우리 뭐 어떤 것 좀 해봐요. 뭐 이런 사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사무처 워크숍을 하면서 뭐 회원들하고 뭔가 그러니까 회원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회원 행사는 맨날 똑같은 사람이 온다. 그게 아니고 내가 막 뜨개질 모임을 하던 뭔가 막 새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민원연 회원이지만 어떤 조금 이렇게 밤에 여기 딱 와서 하는 그거는 좀 나서기 어려운 마음이 드는 분들도 더 많이 만나서 우리가 투대를 입혀보고
같이 뭐 이렇게 좀 노는 그런 거를 좀 회원들이 아무튼 활동할 수 있게 민원연과 함께 그런 고민을 좀 나눠보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뭐 집회 문화를 만들자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집회를 혼자 가기 심심한, 그러니까 집회를 갈까 말까 나 혼자 가기 좀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의미 있는 집회, 뭐 반올림 집회 한번 같이 가봐요. 뭐 무슨 집회 같이 가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을 뜨고 그렇다고 민원연 전체가 가는 건 아니지만 가고 싶은 사람들 같이 모여서 가서 갔다가 빠져서 같이 술 한잔 마시고 뭐 이런 분과를 만들어 볼까. 뭐 다양한 막 아이디어를 그냥 회원님이 크게 봐서는 민원연이 어떤 활동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원 모임에 대한 아이디어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너무 과한 질문입니다. 아니 이 질문도 이렇게 처음 봤을 때 내가 1년 반도 조금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게 있나라는 생각을 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활동만으로도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래 하던 일 외에 그다음에 회원들 관리를 위한 활동을 별도로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실 텐데 뭔가를 또 더 바래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차장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사실 방송이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뭐 말씀드릴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옛날 회원 모임들 사진 이렇게 좀 있는 거 보면 정말 많이 모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땐 더 즐거웠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제가 나이가 그만큼 많아서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정말 개인주의잖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뭘 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하신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회에 같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팬클럽 모임에서 저희는 그 모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회가 딱 생기면 이게 단톡방에 같이 그때마다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갈래? 갈 사람 그러면 우리 모여가지고 각자 시간 알아서 와. 그러면 여기로 모여 막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촛불 집회 때부터 이제 쭉 같이 촛불 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또 촛불 때는 어쨌든 바꿨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그 기쁨을 또 누려보자,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집회하면 그 모임으로 한두 명씩 뭐 많게는 한 5-6명씩 같이 가는 인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기존 회원한테 새로운 회원을 한 명 그냥 무조건 데려오는.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약간의 부담감은 있지만 사실 부담감은 있지만 오면 또 와가지고의 또 희열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감금하고 막 이래야 되나요? 근데 친구 한 명 정도는 데려올 수 있는. 친구 한 명 정도는 사실 데려올 수 있거든요, 사실. 아니면 가족을 데려와도 되거든요. 저는 그때 저리톡 때 사실 신랑도 신청하고 저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둘 다 신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을 더 데려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을 무조건 데려갔거든요. 시간을 비워라. 이거 그리고 되게 재밌다 가면 뭔가 다른 재미가 있다 그랬는데 그때 가셨던 두 분이 너무 재밌다고 이런 게 있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나오면 재밌다고 제가 그래서 무조건 그냥 한 명을 데리고 나오는 프로그램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저기 600회 특집 때 이정희 회원님 오셨었잖아요. 그분이 또 자기 친구를 한 명 꼬시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민원연에 그러니까 우연히 딱 만났는데 저더러 여기도 민원연 회원이라고 여기 민원연 회원인데 재밌다고 그러면서 친구를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친구 한 명인데 지금 꼬시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모임에 한 번 오기가 힘든데 한 번 오면 다른 사람한테 더 얘기는 할 수 있는 조금의 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자세를 보라. 다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지금 이 회원 인터뷰 한번 하자고 부탁하는 어떤 선생님 한 분 계신데 그 선생님 말씀이 자기가 제 친구가 아주 유명한 기자인데 그 기자한테 민원연 회원이지? 라고 했더니 그래서 당신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진보적인 기자인데 당신 어떻게 민원연 회원이 아닐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이 아무도 나에게 회원 가입하라고 안 했어. 라고 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입해! 그랬더니 바로 가입을 하셨대, 그분이. 그러면서 나보고
소장님이 좀 돌아다니면서 회원 가입하라고 말 좀 하라고 네. 그렇게 이제 좀 진보적인 기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네, 요즘에는 하시잖아요, 차장님. 네, 예전에는 진짜 그런 걸 하나도 안 했거든요. 창피하네, 창피해 막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또 용기를 갖고. 근데 이게 지금 1만 원이 부담이 되면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1만 원은 사실상 그냥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그리 부담은 안 되는 그쵸. 건 맞는 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 뭐 커피 2잔인데 그죠? 예. 커피 2잔만. 요즘에 커피 2잔도 안 돼요. 네. 지금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저는 네. 이제 그 관광업 그 졸업하고 관광과 졸업하고 그냥 처음부터 여행사 다니다가 그 지금도 이제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의 발달로 가장 타격이 많은 업종도 여행사예요. 네네. 왜냐하면 어, 이제는 본인이 알아서 다 잘하니까요. 그다음에 여행사,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많이 디테일해지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행사를 운영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랑이 지금 또 유통업 관련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그 수제 간식 같은 거 네.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을 같이 하는데 그 일까지 저한테 넘어왔어요. 그럼 신랑은 뭐 하시려고? 신랑은 이제 유통업 다니면서 유통업을 같이 하는데 이게 한 가지만으로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같이 하면서 예, 새로운 일을 찾았는데 이제 사무실에서 또 챙겨야 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투잡이 됐다니까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행사를 되게 오래 하고 있습니다. 아, 여행사 생각만 해도 여행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근데 그게 이제 여행사 하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되게 여행 되게 많이 다니시고 되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아직도 많이 하시긴 하세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손님들보다는 여행이 부담은 없는 건 맞아요. 그냥 사실 돈이 없어도 나에겐 할부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조금은 쉽게 여행을 갈 수 있다라는 점은 장점이기는 하는데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이제 여행사의 그 입지가 정말 거의 없어진 거는 맞아요. 훨씬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같이 이제 전문 어느 특수 지역만 또 전문으로 하는 작은 이제 인터넷 여행사들은 거의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기는 나는 해요. 요즘 그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가 그만두고 여행 그거 시작한다고. 그래서 진짜요? 못 보셨어요? 여행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여행사는 아니고요. 자기가 멤버를 이제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룹을 만들어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해외 여행 이런 걸 자기가 하려고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못 하니까 지금은 국내 여행을 그렇게 이렇게 세팅을 해서 막 지금 요 계절에 몇 번 가려고 하더라고요. 추울 때. 근데 막 그분이 기획안을 막 올리는 걸 보면 막 나도 빨리 거기에 신청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누구랑 같이 뭐 어디를 가서 무슨 구경을 하게 그러니까 문화 기획 이런 거를 막 하는데 약간 여행사하고는 다른 또 색다른 그런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특화시켜야지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그 기자님이나 아니면 뭐 사실 그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특화된 관광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여행사가 아니어도 다른 데서도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아마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투잡이 아니고 남편분이 넘기신 토스하신 일을 더 잘해보는 것도 참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저도 제가 하는 거는 너무 대중적인데 지금 경쟁력이 없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같이 시작을 하고 오프라인 매장도 있는 거예요? 아니, 오프라인 매장은 없고요. 온라인만. 음. 저희 여행사 사무실에 들어오셨죠, 그분께서. 점령 결혼은 경제적 합병 아닌가요, 이거? 그래서 지금 그 수제 간식은 사실 상점까지 내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돼서 온라인 쇼핑몰로만 하고 있어요. 예. 재밌네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합시다. 올해는 민원연과 얼마나 여러 번의 만남이 있을지 일단 기대가 되고요. 저희가 좀 더 재미있는 활동을 좀 더 많이 기획해가지고
뭐 제가 막 아까 뭐 뜨개질 이런 거 얘기했지만 정말 뜨개질을 하자는 건 아니고 네. 뭔가 회원들이 좀 더 생활적으로 관심사가 되게 많은데 네. 그 관심사에 맞게 하면서 언론 얘기를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전달하는 그런 이렇게 접촉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럴 때 저희가 이렇게 손을 네. 내밀 때 꼭 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회원들 그 행사 때는 이게 아마 활동가님들은 또 그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네. 그냥 일반 회원들한테도 일을 막 시켜요? 그러니까 일을 주셔도 저는 그러니까 그게 더 부담스러운데요, 저희는. 그래 저희는 그런 것 어차피 같더라고요. 저희가 일이기 제가 때문에 왜냐면 한다는 생각이 더 있어서. 왜냐면 유민지 팀장님도 그렇고 네네. 제2활동가님한테도 저 이렇게 뭐 도와드릴까요를 해봤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제가 정말 바라는 거는 사실은 서로 되게 어색하시잖아요. 네. 근데 좀 기존의 회원님들이 제가 활동가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회원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엄청 쑥스럽고 어색하다. 혼자 처음에는 보면. 네. 그러니까 제발 그 사람들하고 놀아라. 노는 게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회원님들도 좀 처음에 오면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쳐 있는 경우도 많아요. 친한 네, 맞아요. 사람들끼리. 저도 근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뉴페이스를 찾아서 가서 또 때를 막 이렇게 입히는 그런 작업을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그게 우리의 일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살뜰히 챙겨주고 반가워해주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좀 잘 우리 활동가들도 그렇고 네. 회원님들도 그렇고 해서 우리 만명 시대를 만명 민원영 회원 만명 가야 되네요. 시대를 좀 밀려야 되는 두 배로. 맞이해 봅시다. 네, 근데 2배가 되어야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그 아는 사람 한 명씩만 데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바로 네. 10,000명입니다. 그래. 저렇게 그리고- 쉬운 거예요. 바로 내일 당장 10,000명 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활동 모임 때 네. 뭐 이렇게 도와드릴까요라고 먼저 말을 거는 회원들은 충분히 도와주려고 그럼요. 하는 아,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니요 됐어요 저기 가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또 가서 앉아 있는 마음이 되게 맞아요. 불편하긴 그렇구나.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 내가 여기는 너무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해요. 그 같이 이렇게 모이는 친구들 민원연 회원은 가면 되게 편해. 거기는 가면 우리 같지 않아. 여기 막 일 시키고 하는 데 같지가 않아.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네. 너무 편해서 내가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편하게만 있었는데 이 신입상을 받아도 되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좀 힘 좀 내봅시다, 네. 이씨. 그리고 한 사람이 한 명을 더 데려오기. 네, 좋은 제안이셨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한 인터뷰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 한 명 데려오고. 그렇지 않아요? 뭔가 유쾌하고 말씀 엄청 우리에게 잘해주셨어요. 되게 힘을 주는 처음에 너무 그런 떨렸는데. 방송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 근데 영원히- 질문 하나만 네, 해도 네. 될까요? 네. 제가 시사인 기사에서 네. 그 미국의 비영리 저널리즘에 네, 네. 대한 특집을 실었던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사편으로 특집이 나왔는데 네. 그걸 읽으면서 되게 신선했던 게 이게 비영리라는 단어가 저널리즘 쪽에도 속할 수가 있는 건가? 저는 네. 비영리 단체, 뭐 조그만 단체들이 비영리로 뭘 할 때만 붙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널리즘에도 그렇게 단어가 들어가서 비영리로, 근데 어차피 후원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는 네네. 맞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 현실에도 적용될 수도 있어요. 글쎄요. 사실 저도 그 비영리 저널리즘이라는 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실은 뉴스타파 같은 경우가 네. 물론 이제 건물을 짓느라고 번 것에 많은 건물을 지금 그 터전을 마련하느라고 번 것에 많은 부분이 이제 세이브 됐다가 지금 그거를 이제 그리고 거기 빚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더 세이브 해야겠지만 완전히 100% 99% 후원금만으로 되고 전혀 광고를 안 받잖아요. 근데 그 광고를 안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할수 있는. 외압을 받지 않고 방송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회원의 힘을 믿고 일단 가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론 뭐 저번에 해장국 저널리즘처럼 그런 언론의 경우에 굉장히 흔들린다. 그러니까 어떤 뭐 저번에 그 윤석열 그 네. 총장에 대해서 보도했다고 해서
막 회원이 한꺼번에 막 쭉 빠지기도 하고 뉴스타파에서 네네네네. 그 다음에 또 괜찮아 하면서 또 막 들어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종사자들이 겪는 고충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비영리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주가 없고 그리고 사주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존재할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저희도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사실 비영리 민간 단체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아주 언론인으로서 존재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거의 반 언론 같은 이런 뭐 미디어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놓는 보고서나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비영리 저널리즘의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전 좀 더 많이 그런 활동이 전 늘어나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도 그렇게 팬심이 있고 팬들이 운영하는 어떤 것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언론이라고 해서 그것이 정파적이라고 단정 짓는가? 비영리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정파적으로 막 친민주당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언론 행위를 해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하고 그것이 이렇게 뭐랄까 칭찬받아야지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예,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어떠셨어요? 저 경험하지 못했던 걸 또 경험을 해봐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막 좀 떨리기도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막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그래 다 재밌으니까 다른 분들도 열심히 회원가입하시고 활동하셔서 다시 한번 이 방송에 모두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인사하고 마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